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졌던 빌드 코리아 2024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코리아 2024 세 줄 요약 입니다. 첫 번째 제 행사는 2023년 11월 11일 우리 빼빼로데이죠. 1회 빌더 코리아가 개최된 이후에 지난주 8월 23, 24 양일간에 두 번째 빌더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Make Korea Great Again, 이제 한국을 위대하게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 썼던 구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행사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보수주의 정치 컨퍼런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제가 이 행사에 대한 의미,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글로벌 세계 가운데 청년들이 치루었던 이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좌파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 중심의 자유애국 운동입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이 공산주의를 대상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 공산진영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인터넷 미디어, 교육, 정치 영역을 통한 이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있고 또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국민들을 선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좌파 전체주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죠. 젠더, 성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도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옳고 그름,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면서 그 나라를 내부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또한 국경 무력화,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불법 체류할 수 있도록, 말이 안 맞지만은 국경선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불법 체류자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무슬림들도 유입이 되고, 이런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각자의 국가의 어떤 문화, 민족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 없이 국가 체제에 대한 존중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유입시킴으로써 그냥 국가의 이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역사 왜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국가 정체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이 국민들의 어떤 의식과 정체성이 무너짐으로써 국가의 힘이 분산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죠. 이것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글로벌 좌파 전체주의, 우리 대한민국도 다음 세대들이 또 전교조의 교육, 또 왜곡된 언론, 왜곡된 역사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반국가관이 막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이 사라지고 나라를 혐오하고 진정한 민족의 국가의 영웅들을 무시하고 군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한다? 기독교 중심의 자유애국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애국운동,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이 쉽게 말해 좋은 나라, 좋은 국가를 세우는 역사에는 항상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도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라가 건국이 됐고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그렇죠.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정말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이 자유의 가치, 그것들을 훌륭한 건국의 우리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고 건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TPUSA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 USA, 바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인데요. 바로 이 단체를 롤 모델로 해서 한국의 빌더 코리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TPUSA도 아주 강력한 운동인데요. 찰리 커크라는 TPUSA의 대표가 우리 김민하 대표, 빌더 코리아 대표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김민하 대표가 이 TPUSA에 참여한 이후에 이런 비전을 받아서 빌더 코리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 자유애국 운동,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빌드 업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세우자, 다시 한번 건국하자, 이러한 취지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유애국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로 회복하는 한미동맹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점점 우리나라에 이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데, 빌더 코리아는 한미동맹 회복하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북한 배후에는 소련이 이것을 허가해줬고, 북중러가 함께 우리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그런 시도였죠.
바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희생으로 이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젊은이들 20대 30대 이런 정말 젊은이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약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했고 전사자가 36,940명입니다. 부상자 92,000명, 실종자 3,737명. 엄청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미국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미 동맹은 놀랍게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 아시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36,940명이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청년 다음 세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지역에 있을 때 거기도 큰 미군 부대가 있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이 미군 출신, 한국 파병되었던 그런 출신의 군인들, 상위 군인들도 있고요. 그런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계셨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군부대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 결혼한 여성들과 미국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 좌파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다 되셨지만은 한국 전쟁에서 몸을, 다리를 잃고 손을 잃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대한민국에서 기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도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단순히 뭐 징집돼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미국인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아주 조선은 500년 왕조 동안에 힘든 사회였습니다. 노비가 인구 50%인 나라, 철저한 계급사회, 나라가 망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유의 가치를 가르쳐줬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청년 이승만이 그곳에 학생으로 영어를 배우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이 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임시정부 우리 김구를 얘기하는데 사실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도 이승만이었습니다. 초대 국회 이끌었던 국회의장도 이승만이었고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습니다. 진실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미국의 선교사가 키운 제자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죠. 처음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도 미국의 도움, 미국의 기도, 미국의 헌신,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왜 미국이 동맹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까? 네, 한국은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 자유 진영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딱 공산주의, 전체주의 진영과 맞닿아 있는 어떻게 보면 전선을 형성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그 자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 전역으로 유라시아를 향해서 우리 자유 번영을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배우지 못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법이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미국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자산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은 한미동맹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북한이 바로 위에 있고 맨날 미사일 쏘고 또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또 러시아가 바로 위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그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줬어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보가 되니까 아무리 중국의, 북한의 이 좌파 진영이 난리를 쳐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누군가 대한민국에 침략을 하면 자동으로 미국이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기 때문에. 한국은 만만하지만 미국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최강의 나라 우리 미국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미사일이 터지고 이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할까요? 기업이 돈을 투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만약 한미 동맹 상위 방위 조약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의 자본이 절반 이상 당장 하루 만에 다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불보듯한 뻔한 일이죠. 그러면 나라가 바로 망하는 거죠. 이 한미 동맹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예측 불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 지도자 중에서 김정은 아닐까요? 그러나 세계 최강의 우리 형님인 미국이 지켜주는 동생 나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미 동맹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준 든든한 기둥이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보호막이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빌드 코리아는 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위대한 시민운동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한미 동맹을 강화했습니까?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트럼프 주니어가 이때 지금 연사로 참여했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전 세계의 탑 VIP 중 한 명입니다. 어떻게 이 빌드 코리아가 곧 11월에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될 확률이 가장 높은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 가장 신뢰하는 아들 트럼프 주니어를 이 바쁜 와중에 지금 대통령 대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 그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것,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국내 정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주니어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직접 언급합니다. 바로 신앙의 가치. 이 신앙의 가치 안에서 빌드 코리아가 가진 미션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 주니어는 국내의 어떤 정치인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행사 전에도 한국에 잠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주일에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미국의 최고 영향력 있는, 우리 정치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만 만나고 기독교 행사 참여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한미동맹이라는 가치가 기독교 보수주의를 가치로 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한미동맹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이익의 관점,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참된 자유, 참된 진리, 참된 번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숭고한 도덕적 가치 때문에 이 한미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로 이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통로로 빌드 코리아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기독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드 코리아를 이끄는 대표는 30대 초반의 김민아 대표입니다. 저도 그녀를 만나봤지만 세상 신실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기독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엠킴TV라고 하는 미국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였는데, 그 유튜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한민국을 빌드업하는 정치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 올바른 국가관을 세우자, 그런 의미로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유진영, 모든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청년들이 중요하다 하면서 정치위원들도 세우고 청년 단체도 만들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 뭐였죠? 허상이었어요. 왜요? 어떤 표를 의식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로 청년들이 주도한 게 있었습니까?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청년 운동이 되려면 이 주도권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책임까지도, 의무까지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빌드 코리아 운동을 잉태한, 출산한 우리 김민아 대표,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헌신으로 이 행사, 두 번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1회 저도 일부 참여했기 때문에 빌드 코리아에 들어가는 재정이 수억이었어요. 하루 행사에 수억 원이었는데 빚을 내서 본인이 헌신했고, 또 본인과 가족이 상당 부분을 헌신하여 이 일을 치러냈습니다. 2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재정을 막 주면서, 막 몇십억 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겠다,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여 나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이 불꽃은 이제 불꽃이 시작됐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김민아 대표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 여러분, 한국 정부, 국회가 불러도 오지 않을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 빌드 코리아 행사에 방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 또한 미국 대통령, 이제 곧 당선될 대통령의 최측근 아들, 세계 최강의 권력자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흔쾌히 청년 운동, 새로운 이 운동의 행사에 참여했을까? 결국 이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대표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 또 정말 순수한 애국심,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존경 때문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이 지속성, 존속을 위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일을 저는 빌드 코리아가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정치인을 보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영역이 너무나 망가졌어요.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감을 잃고 있는데, 이번 빌드 코리아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우리 청년들,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이 빌드 코리아 행사를 방송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아주 젊은 감성으로 공연이 연출되었습니다. 국내외 우리 찬양팀, 또 뮤지션, 이러한 화려한 볼거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렇게 무대 위에 올려서 패널을 토의를 하게 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나 통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또 우리 청년 기독 지성, 또 목회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 정치 운동의 중요한 실질적인 요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결국 이 행사를 후원하거나 영향력을 미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어른들을 주로 막 그 강사로 내세운다든지 축사한다든지 이러면서 행사가 조금 재미가 없거나 너무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데, 정말 이 행사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정말 뒤에 남아 계시고, 저도 몇 분의 기업가들이 후원한 걸 알고 있는데 나서지 않으시고 뒤에 계시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참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세대 통일 한국의 리더십들이 이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일어난다. 또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빌드업 코리아 세 줄로 요약하면, 첫째, 글로벌 좌파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 중심의 자유애국 운동이다. 두 번째,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로 회복하는 한미 동맹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 청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By Christian value, make Korea great again. 기독교 가치로 다시 한국을 위대하게.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우리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드업 코리아 파이팅! 우리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영상에서 빌드업 코리아 2024 행사를 요약하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크 연구소의 목표는 기도와 행동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활동 행사들을 함께 소개하고 또 협력함으로써 우리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크 연구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